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10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극적인 10위를 차지했던 불사조 상주상무입니다. 먼저 상주상무의 영입이 아닌 입대를 하게 된 선수들은 포항 스틸러스에서 강상우,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김대중과 한석종,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유승우, 이찬동, 진성욱, 수원 삼성에서 장우익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반면 상주상무의 특성상 시즌 중반인 9월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선수들과 각각 돌아가게 되는 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더골 제조기 심동우는 포항 스틸러스, 김민우는 수원 삼성, 윤빛가람과 백동규는 제주 유나이티드, 신창무는 대구 FC, 송수영은 수원 FC, 이상엽은 인천 유나이티드, 조수철은 부천 FC 1995, 김영빈은 광주 FC, 이태희는 성남 FC, 차영환은 부산 아이파크, 골키퍼 권태환은 FC 안양으로 돌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상주상무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매 시즌 10명 이상 입대를 하였던 그동안의 겨울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에는 7명이 입대를 하면서 점점 상주상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겨울에 입대한 7명의 선수들은 모두 필드 플레이어라는 점인데 9월에 권태환이 전역을 하게 되면 남은 3개월을 윤보상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9월 제대를 대비하여 여름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될 때 이 시기에 골키퍼를 하는 선수가 합격을 해야 남은 3개월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나름 괜찮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포지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센터백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던 임채민과 김남춘의 전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채민의 전역은 상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빈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즌 후반기에는 권한규, 차영환, 김영빈으로 시즌을 보낸 상주의 수비진에 그동안 인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김대중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까지 가능한 그이기에 지난 시즌 제대했던 이광선처럼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좌측 수비를 든든히 지켜주던 강상우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홍철에 제대로 힘이 약해진 상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측 또한 김태환과 신세계에 제대로 우측의 힘도 약해진 상태에서 수원에서 우측 수비를 보던 장우익의 합류로 인하여 센터백부터 좌우 풀백까지 힘이 약해진 상주의 수비에 큰 힘이 되어줄 선수들의 합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키퍼의 보강이 없었기에 2명으로 9월까지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이적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에서는 기존의 송시우와 박용재의 인천 듀오와 김건희가 있지만 주민규의 제대로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성욱과 유승우의 합류는 많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민규에 비해서 많은 골을 터뜨리지 못한 것이 흠이겠지만 기존의 공격진 선수들과 짜임새 있는 공격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센스 있는 플레이로 공격진의 활로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승우의 합류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을 살펴보면 여름에 제대로 힘이 좀 빠진 중원에 이찬동과 한석종이 합류하면서 더 든든해진 중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석종이 주목이 되는데요. 롱패스와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좋은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기존의 윤빛가람과의 좋은 호흡이 있다면 많이 흔들렸던 중원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찬동의 활동량으로 수비수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중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상주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빛가람과 심동훈, 김민우도 9월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9월 전에 충분히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겨울과 다르게 적은 선수들의 합류로 인해 전체적인 스쿼드가 축소가 되어 체력이나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총평에서 언급했다시피 9월에 골키퍼 권태환의 제대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윤보상 홀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하기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주는 기존에 비해 적어진 스쿼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상주의 키워드는 투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지만 점점 선수단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적은 선수들의 합류로 각각 포지션들이 잘 보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수가 부족한 필드 플레이어들과 골키퍼들이 무사히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상주는 적어진 스쿼드로 이번 시즌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